안녕하세요. 네, 한국근대문학관의 함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국에 일부러 이렇게 저희 강좌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직접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인천에 있는 저녁이라는 주제로 인천 관련 인문학 강좌를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인천이 있는 저녁 강좌는 지금 4년 만에 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국근대문학관에서 시민 강좌를 총 3개를 저희가 올해 기획을 하고 있는데 3개를 전부 인천과 관련해서 지금 강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벌써 이제 2번째 강의, 그러니까 이제 이번 마계 인천 말고 그 다음에 할 강의를 다음 주부터 저희가 기획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마계 인천이니 이부 망천이니 인천에 관련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제 인천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자. 그래서 인천이 정말 어떤 도시인지 좀 객관적 시각으로 우리 인천의 정체성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기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하나 좀 당부 말씀을 드리면요. 강의 끝나기 전까지 마스크 절대 벗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라도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오실 텐데, 옆자리는 절대 안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단이 3개가 있는데, 한 분씩 앉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방역수칙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정수기의 컵도 그래서 치워버렸습니다. 지금 최대한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서, 그거는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경호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여기 수도권에서 이제 최고 이제 일간지 중에 하나인 경인일보의 정치부에 계시는 현역 기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취재 활동을 하시고 지금 있기 때문에 인천의 여러 현실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시고 기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굉장히 생생하고 실감나게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경호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일보 정치부 박경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인일보에서는 10년 차고요. 지역 언론에서 10년 차면은 아주 젊은 축에 속하는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경인일보에서 정치부 이전에 사회부에서 경찰, 법원, 검찰 등을 담당했고, 올해 정치부에서 인천시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마계 인천, 인천의 정체성을 묻다라는 주제, 한국근대문학관 인문학 강좌 첫 번째 순서를 맡게 됐는데, 제가 무슨 학위가 있다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자는 아닌데, 5년 전에 마계 인천이라는 주제로 인천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문학관에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년 전에 쓴 기사인데요.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가 요즘도 주로 온라인상에서 주로 10대에서 20대 젊은 세대들이 아주 많이 소비되는 단어 같습니다. 인천을 특히 젊은 층에서 인천을 어떻게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처럼 굳어지고 있는데, 제가 5년 전에 취재했던 내용이니까 최근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아마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여러 이제 요즘 유튜브라든지 포털 사이트라든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많이 이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좀 적나라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자 좀 취재를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취직하고 여기서 산지 이제 10년째인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인천에 야구장 한번 와보고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인데 저도 이제 다른 많은 분들처럼 이제 외지에서 와서 인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마계인천이란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체감은 되진 않습니다. 인천이 다른 동네와 뭐 그다지 다를 거 없고 오히려 뭐 서울과 뭐가 다르지? 뭐 요즘에는 요즘 점점 개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뭐 제가 5년 전에 썼던 기사의 첫 편인데요. 그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2016년 5월 12일자 경인일보 일면 톱기사였습니다. 그 인천의 도시 이미지의 현주소라는 그런 주제의 기사입니다. 제가 이게 마계 인천이라는 말을 이때쯤 처음 접하고 충격을 받고 이 기사를 기획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네이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인기 웹툰에서 이 표현을 접했는데 그 어떻게 도시를 악마가 사는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지? 왜 이렇게 부르지? 이런 의문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인천시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어떤 여러 이제 사업들, 뭐 인천 최초 최고라고 해서 이제 어떤 역사를 조명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활발히 펼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현재가 인천의 도시 이미지 현 실태가 이런데 너무 좀 그런 어떤 옛 것들의 어떤 고색장연한 뭐 그런 과거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당시에 그런 생각이 좀 기사를 기획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마계 인천이 그 온라인상에서 주로 10대나 20대 젊은 층이 많이 쓴 것 같았고요. 당시에는 여기 기사 제목에 있는 헬조선이라는 표현도 온라인에서 많이 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획 기사를 쓰고 났을 때 경인일보 사무실로 항의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제 어르신인 것 같았어요. 뭐 어떻게 고향을 마계라고 표현하냐? 너 뭐 인천에서 태어났냐?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항의 전화였는데 아마도 이 표현을 신문을 통해서 처음 접하셨기 때문에 그런 항의 전화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단어를 지었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이 혼난 기억이 있었는데 뭐 이게 제가 그 이제 당시에 이제 항의 전화를 하신 분들한테 이게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이고 이게 인천의 어떤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해서 썼다고 해도 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인천에 좀 지금 규모가 있는 시민단체인데 거기 이제 원로 회원분들도 이제 이 시민단체 차원에서 경일보에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분이 나중에 얘기도 해줬습니다. 이게 요즘 그 밈이라고 해가지고 당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좀 가볍게 소비됐던 표현인데요. 이 마계인천이라는 단어를 이 기사처럼 좀 진지하게 접근했던 선행 보도가 당시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논란이 컸었던 것 같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기사긴 합니다. 그래서 이 마계인천은 뜻 그대로 이게 뭐 악마가 사는 세계, 뭐 인천이 악마가 사는 세계 같다는 이런 뜻인데요. 지금까지도 뭐 인천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멸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기사 썼을 때는 2009년에 한국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5차전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렸는데 그때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치는 날씨였나 봅니다. 그게 뭐 사진으로도 남았는데 그 날씨가 마치 마계 같다고 해서 야구 팬들이 붙였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제가 기사에 썼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전부터 한 2000년대
초반 2005년에도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미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찾진 못했는데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근데 그 막의 인천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다른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들도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화 배트맨이 활동하는 도시를 이제 고담시라고 하는데 고담 대구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는 조직폭력배를 이렇게 표현해서 갱스 오브 부산이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는 미국의 뉴올리온스 도시를 해서 뉴올리온 수원 이런 굉장히 지역 비하 명칭이 한때 막의 인천과 같이 해서 많이들 이제 온라인에서 쓰였는데요. 근데 지금은 다 안 쓰이는 것 같아요. 다 안 쓰이고 유일하게 막의 인천이 남아가지고 활발하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인터넷 검색만 해보셔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괜히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아직까지 살아있나 싶기도 하고 이 표현이. 그래서 보면 일단 막의 인천에 대해서 잘 정리한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같이 봤으면 해서요. MBC가 지난해 8월 만든 유튜브 콘텐츠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주인공에 빠져 있을 때 그 뒤에서 분신 2를 맡고 있거나 같은 반 친구 2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서울의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져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이곳. 경기도 인천시 아니고 인천광역시다. 인천 범죄율 많다. 아무래도 막의 인천. 막의 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인천엔 어둠의 그림자가 깔린 듯한 수식어가 따라붙는데 이 오명의 시작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인천과 여러 대도시를 놀리는 지역 드립이 막 생겨날 때부터였다. 출입구가 31개라는 고난이도 던전 부평 지하상가와 쿨하게 90도까지 올라가는 월미도 바이킹. 게다가 무서운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운봉공고를 필두로 한 일명 도봉사는 인천에는 양아치가 많다는 인상을 굳혀줬다는데 소문의 실체 같은 이곳도 인천이다. 2006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 뉴타운을 꿈꿨으나 여러 이유로 계속 미뤄져 유령 도시가 된 루원시티. 또 다른 지역보다 인천이 황사와 흐린 날도 많기도 해서 그런 이미지가 쌓여왔는지 모른다. 인터넷상에서는 지금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지는 저는 살면서 체감해본 적은 없어요. 특히 왜 그런 수식어가 붙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역 안전등급에 따르면 실제 인천의 범죄율은 전국 평균 수준일 뿐더러 지금은 도봉산 고등학교도 루원시티도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면만 과하게 부풀려져 인천을 언급하는 것 같다. 게다가 인천 경기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아직 있다. 이 마게이 섬이라는 이 웹툰이 10년 전 서해 앞바다에 갑자기 나타난 마게이 성이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됐다는 설정인데요. 월미도 테마파크 같습니다, 저는. 이 만화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천서구라는 지명도 나오고 용형동의 모 대학 연구실 폭발 사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인하대 연구실 폭발 사고 같고요. 이런 사건들을 각색한 거 보면은 이 웹툰에 있는 배경인 도시가 인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인 묘사는 아닌 걸로 저는 봤습니다. 웹툰뿐만이 아니고 지난해 극장 개봉 영화는 아니고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그 영화 제목이 누가 봐도 인천에 있는 특정 고등학교 이 이름 명칭을 영화 제목으로 했는데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학교 폭력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기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액션물인데 그 영화 자막에는 특정 학교와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데 누가 봐도 인천의 특정 학교를
비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포털 사이트에서는 마계 인천이 어떻게 나올까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마계 인천을 검색했는데 지식인은 뭐 10대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1월 6일 네이버 지식인에 서울 성북에 산다고 밝힌 누군가가 인천이 왜 마계냐는 질문을 올렸습니다. 읽어보면은 저는 인천을 몇 번 안 가보고 안 가봤는데 대부분이 인천을 마계 인천이라고 부른다. 유튜버들도 비중이 있다고 한다. 조회수는 27일 기준으로 6천 건이 넘었습니다. 누군가가 여기 답변을 해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좀 앞건인데 보면은 중국인들의 밀항, 밀수입 등 중국인 무법천지 차이나타운. 저기 옆에 있는 차이나타운이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주말에 이제 사람들이 넘쳐나는 관광지인데요. 또 전국 각지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인한 지역에 대한 애착 없는 주민 구성.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유명 중고차 판매업체의 밀집단지를 보유해 중고차 허위 매물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닌데 수도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민의식, 학교폭력, 조직폭력, 불량서클 일진 등 다른 도시에서 사라진 현상들이 아직도 상존, 이부망천, 결정적으로 상수도 썩은 물 논란. 이거는 2019년에 있었던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보면은 마계 인천을 검색해보시면 이런 종류의 글들이 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유튜브에서도 제가 마계 인천을 검색해봤는데요. 일단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 교수입니다. 최근에 학생 한 분이 제보를 보내주셨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주제가 마계 중심 인천 주안동인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넘겼다가 다시 보니까 조금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시는데 이곳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이걸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주안동이 왜 무서운 곳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은 인터넷상에서 마계의 중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도 착하고 그리 무섭지 않은 동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길 주안 사람들은 다 선량해요. 하지만 화가 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안 19파 검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안 유흥가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관리하고 있던 주안 19파를 인천경찰이 일망타진한 사건인데 실제로 주안 19파는 조직 간의 패싸움, 유흥업소 금품 갈취 등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저질렀고 이외에 이들을 따르는 동네 양아치들도 이런 파렴치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안 19파의 행동 강령을 보면 진짜 무섭긴 합니다. 조직 간 전쟁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한다. 조직원을 동원할 시 칼, 당구 큐대, 야구 방망이, 목검을 준비해야 한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 모아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해야 한다. 인천 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선배와 밥을 먹을 때는 형님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먹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여기까지 보고 다시 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유튜브 컨텐츠 중에 조회수가 131만 건인 컨텐츠가 인천 양아치의 특징이라는 제목입니다. 24만 건인 컨텐츠가 있는데 인천이 마계인 이유라는 영상입니다. 앞에서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에서 영상 컨텐츠로 제작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뭐 과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 뭐 카페 중심으로 마계 인천이 소비됐다면 뭐 유튜브 시대인 최근에는 뭐 인천의 뭐 유흥가 밤거리를 뭐 조명한다든가 그런 영상들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객관적으로 이걸 뭐 수치나 통계로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그 유튜브 콘텐츠들에서 만들어내는 인천의 그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가 정말의 인천 지역의 특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서울, 부산, 대전 뭐 이쪽 유흥가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뭐 굳이 인천을 조명해야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뭐 검색하는 게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그냥 인천이라고만 검색해도 마계 인천에 관한 내용이라든가 사건 사고 뭐 인천의 부동산 얘기들이 뭐 주로 나옵니다. 그 마계 인천이 현재 이 표현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또 이 마계 인천이라는 표현이 시작됐다고 추정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가 그 마계 인천이라는 단어를 또 검색을 해봤는데요. DC 인사이드입니다.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검색된 글의 양인데요. 뭐 제목만 보자면 인천 사람들한테 마계라고 해도 타격이 없다. 1호선은 거지 동네만 지나간다. 마계 인천이라 하면 어느 지역이냐? 인천을 지역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표현으로 마계 인천이 여전히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포털 사이트, 뭐 지식인이나 유튜브, DC 인사이드 같은 이런 온라인 매체들이 뭐 과거에는 뭐 하위 문화라든가 뭐 B급 문화라고 뭐 여겨졌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론 같이 뭐 주류적인 시각에서는 이 마계 인천이라는 표현이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들의 영향력이 주류 매체의 영향력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마계 인천이라는 표현이 점점 더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10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뭐 이런 마계 인천 같은 표현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최근 정치권에서도 이 젊은 세대가 화두인데 이들이 왜 인천에 살건 살지 않건 마계 도시라고 부르는지 또 뭐 사회 현상의 하나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인천이 마계 도시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는 뭐 알겠는데 왜 그럼 이러한 인식들이 커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유튜브 영상처럼 진짜 인천에 양아치가 많아서 그런가, 조폭이 많아서 그런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마계 도시 이미지를 아주 단단하게 만든 것은 저는 뭐 언론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속의 인천은 이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인천에 관한 기사들을 지금 좀 붙여봤습니다. 이런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역시 마계 인천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뭐 어떤 강력 사건 보도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이라는 명명된 2017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10대 여성이 8세 여아를 살해한 사건이었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보도들이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때 저는 사회부가 아니고 정치부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장을 취재하진 않았었는데 이런 어떤 자극적이고 끔찍한 강력 사건이 터지면은 이제 서울의 중앙 언론 기자들이 인천으로 엄청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는데 뭐 대부분 이제 평소에 인천에는 상주하지 않고 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내려오는 뭐 기자들입니다. 또 하나 사건이 붙인 게 그 2018년에 그 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외제차로 막은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 그 이 사건도 뭐 저는 주변에서 아니 인천은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당시에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차주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막아버린 사건인데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뭐 이런 비상식적인 차주의 행동보다 당시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차량을 들어서 이제 불편하지 않게 옮기기도 하고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이제 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됩시다 하는 뭐 이렇게 차주를 꾸짖은 뭐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랄까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기사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다수 언론들이 이제 차주의 어떤 엽기적인 행각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또 인천이 또 이상한 동네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그 2018년에 이것도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라고 명명된 사건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였는데 인천의 아파트 옥상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중학생 또래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내용의 사건이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관할 경찰서를 출입했었는데 이제 뭐 그래서 서울에서 기자들이 내려오기 전에 현장도 좀 가보고 좀 비교적 빨리 좀 취재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할 때 다문화 가정 학생이란 건 알았었는데요. 뭐 기사에는 뭐 굳이 쓰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중앙 언론에서 이와 관련해서 단독 붙여가지고 이제 피해자 사실은 뭐 다문화 가정 국적을 포함해서 누구 어느 뭐 학생이었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오면서 휩쓸려가지고 저도 이제 이게 그 사실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본질이 아니라고는 생각했었는데 화제성을 생각하면 또 안 쓸 수도 없는 내용이라서 저도 쓰게 됐었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 이거는 2016년에 안산에서 일어난 토막살인 사건. 또 이게 관할은 인천 사건은 아니었는데요. 이 범행 장소가 인천이었다는 이유로 당시에 이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막의 인천이 살해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뭐 최근에는 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인천의 모텔에서 2개월 딸을 던져서 크게 다치게 한 아버지 사건도 지금 인천의 사건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따로 여기 보시면 중고차 사기 무방비 도시 오명쓴 인천시라고 제가 2008년 5월에 따로 쓴 기사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좀 특별히 붙여놨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막의 인천과도 어느 정도 연관은 되는데 그 인천의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 중고차 사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서구 등지에 그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게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에서 중고차 사기가 하도 성행하니까 인천지검 검찰이 처음으로 그 중고차 사기 조직을 그 조폭처럼 형법상 범죄 집단으로 규정해서 처벌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당시 사무실로 제보 전화가 왔는데요. 그 제보자가 강원도 강릉시의 시의원분이셨습니다. 이 시의원분이 이제 중고차 제네시스를 사려고 그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오셨는데요. 서구의 중고차 매매 단지로 오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왔던 매물이 아니라 이게 미끼 매물이라고 하죠. 다른 매물, 이 차가 문제 있다고 하고
더 비싼 차를 사라고 계속 종용하니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제 시외버스 안에서 이 사건을 제보하고 싶은데 이제 인천에서는 경일보가 있으니까 검색을 해봐서 저희 회사 사무실로 직접 전화해 줘서 이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내가 강릉 시의원이라고 밝혔는데 시의원도 사기를 당하는데 일반 어떤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인천시의 이미지가 도시 이미지가 더 나빠지기 전에 인천시나 시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보였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도 중고차 사기가 가장 많은 시도는 이제 경기도긴 한데 인천이 두 번째인데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인천이 가장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인천에 대규모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건 사고 보도들이 인천을 마개도시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건이라든가 화재 사건, 마약 밀수입 같은 범죄가 인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 인천이 범죄가 많은 도시인가 한번 실태를 좀 알아봤는데요. 통계청에서 검색할 수 있는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2019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가 인천이 3,441건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전국 시도 중에서 8번째입니다. 인천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부산이라든가 서울보다도 범죄율이 낮은 것을 통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딱 중간의 범죄율을 기록하는 도시가 마계라고 불리고 있는 건데요. 5대 강력 범죄율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상위권은 아닙니다. 이게 인천 지역 특성상 마약 범죄가 많긴 한데 그것은 이제 국내 마약 밀반입의 통로가 대부분이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가 그렇게 잡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사건 사고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화재 사고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천의 산업단지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어떤 비주얼적인 측면 때문에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서 오르내리기도 했었는데 소방청 통계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도 인천이 7.5명으로 전국 평균에서 약간 벗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역 안전지수라는 지표인데요. 2019년 인천이 범죄와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생활안전지수만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오는데요. 각종 통계상으로도 인천이 마개도시가 아닌 점은 충분히 입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이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미디어가 마개 인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경향을 살펴볼까 해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KBS 뉴스 홈페이지에서 인천 키워드를 검색해 봤는데요. 총 138개 기사가 검색이 됐는데 중복 게재된 기사나 인천이 아닌 전국 중앙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인천을 직접 다룬 기사는 45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유형에 따라서 분류해 봤더니 사건 사고를 다룬 기사가 23건이고 절반이 넘죠. 그리고 인천시 행정이나 정책을 다룬 기사가 13건으로 뒤를 이었고 그다음은 이제 프로야구, 프로농구, 스포츠 소식이 5건, 그리고 인천항 같은 기타 기관을 다룬 기사가 4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 보도 비중이 실제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시는 대로 여기 제가 PPT 자료에 붙였는데 4월 27일 KBS 뉴스 검색 기사 상당수가 사건, 사고 기사입니다. KBS 뉴스만 보면 인천에서는 사건, 사고만 일어난 지역으로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굳이 공영방송인 KBS 뉴스를 조사한 이유는 뭐 저를 비롯해서 인천 시민 상당수가 KBS에 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경실련 자료인데요. KBS 수신료가 인천 시민이 2015년 기준인데 516억을 낸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비율도 8.3%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인 부산보다도 수신료를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수신료 비중이 적지 않은데 KBS가 인천 시민이 원하는 지역 현안보다 사건, 사고에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서울 중심적 시각, 중앙의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그건 이따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 대한 다른 공중파 방송은 어떻게 인천을 보도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27일 MBC 뉴스 홈페이지에서 인천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역시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입건, 성범죄 예고 20대 집행유예, 가정집 현관문 방목 강력 접착제로 훼손 등 사건, 사고 기사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럼 종합편성 채널을 어떨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27일 JTBC 뉴스 홈페이지에서 인천을 검색해봤는데 코로나19 종합기사라든가 인천공항 관련 기사, 날씨, 스포츠, 거리 스케치 기사 등이 있었습니다. 종편도 인천 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천에서는 어떤 현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신문은 그럼 또 어떨지 또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조선일보 홈페이지에서 인천을 검색했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다른 매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기사 중심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27일 하루만 검색해봐서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 기자로서 경험상으로 인천 지역에 대한 중앙 언론의 비중은 사건, 사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인천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에서도 제가 한번 인천을 검색해봤습니다. 이것도 27일 기준인데요. 역시 사건, 사고 기사와 인천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기사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왜 인천을 사건, 사고 위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서울에 있는 중앙 언론사들이 사건, 사고 외에는 인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KBS 사례를 들었는데 KBS를 보면 서울 본사, 그리고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에 방송 총국을 두고 있고요. 또 울산, 진주, 포항, 안동,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에 지역 방송국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수원에 있는 경인센터가 커버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상주하고 있는 KBS 기자가 한두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뿐만 아니고 다른 중앙 언론사 같은 경우도 인천에 한두 명 정도, 대부분 한 명 기자를 두고 있고요. 많으면 3명까지 있는 중앙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사건이 터졌다 하면은 영등포 쪽, 주로 영등포 쪽에 있는 인천이 가까운 서울의 경찰서를 출입하는 사회부 기자들이 인천으로 취재하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부 기자니까 긍정적인 기사를 쓰러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제가 이제 사건 사고 현장이나 경찰서를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갈 때면은 이제 늘 만나던 지역 언론 기자들이 있고 낯선 기자들이 있는데요. 낯선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가 이 사건이 소위 말하는 클릭 장사가 얼마나 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사건이냐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의 학교 폭력 사건을 취재할 때도 제가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 방을 들어갔었는데요. 당시가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하루 뒤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형사과장이 이 취재 전화가 몇 초에 한 번씩 계속 울려가지고 저한테 이제 들으라고 이제 스피커폰을 켜놓고, 제가 옆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스피커폰을 켜놓고 다른 기자들과 통화하는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중앙 방송사나 언론사들이 이제 전화 취재를 했는데요. 물어보는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맞냐? 국적이 그럼 어딘 거냐? 가해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갈 때 입었던 패딩 점퍼가 피해자의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인천에 한방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특정 언어권 국가 사람들이랑 영주권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문화 동네가 생기고 있고 인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나 행정적 수요, 이런 것들을 그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 안타까운 사건에서 좀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런 측면들은 좀 중앙에서는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역 정서라든지 특성이 반영된 그런 취재 활동이 좀 어렵다는 걸 다시 그 사건을 통해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봤듯이 인천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들은 다른 도시도 그렇긴 하지만 늘 인천 땡땡땡 사건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처럼 그 도시 이미지에 이 직격탄을 맞는 표현들이 포털 사이트와 언론에서 도배가 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인천에 대한 소식은 이런 강력 사건, 끔찍한 사건 위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 도시 이미지, 마계 도시 이미지가 계속 늘어나고 쌓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저희가 서울 땡땡땡 사건 이런 사건은 거의 저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의 시각에서 인천이 서울의 위성 도시다, 변두리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도 뚜렷한 답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미디어 영역에서 보면은 인천을 변두리 취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천 마계도시 이미지에 불을 붙이는, 기름을 부은 표현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부망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는 말을 줄인 건데요. 2018년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직전이죠. 인천시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타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아주 컸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당시 이 발언을 한 직후에 논란이 커지자 탈당까지 했는데요. 당시 인천 지역에서는 인천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인천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던 사람이 이런 기존에 없었던 표현을까지 만들어내서 지역을 비하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혼을 하면 부천에 가고 망하면 인천에 가고 이렇게 따로따로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이 TV 출연 당시 발언을 찾아서 실어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올 때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지만 지방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인천으로 오기 때문에 실업률, 가계부채, 자살률, 그 외에 꼴찌인 게 이혼율 같은 꼴찌도 있습니다.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에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 저기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게 그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건데요. 저는 여기서 그 경인선을 연상이 됐는데요. 목동, 부천, 인천 미추홀구, 중구까지 지나는데 이게 이 경인선은 이제 근대에 접어들면서 인천항에서 서울로 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이면서 현재까지도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죠. 또 1960년대 산업화 시기에 지금은 인천대로로 바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의 위성도시화가 더 가속화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이부망천 논리에 따르면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 경인선 방향으로 인천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천 도심구조가 그렇게 경인선을 따라가는 것만은 아니고 송도도 있고 영종도 있고 청라도 있고 이렇게 다액화되기 때문에 경인선 라인이 그렇게 이 국회의원이 말한 것처럼 중요한지는 모르겠고요. 사실 이 이부망천을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이 실업률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천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서 살아있는 노동시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노동시장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체감하는 걸 다를 수는 있지만 또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인천이 12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 이부망천에서 나온 그 이혼율 같은 경우도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2.4명으로 이제 전국에서 높은 수준이긴 했는데요. 근데 이 전국 수치가 2.0명에서 2.4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통계상으로 순위만 매길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게 큰 차이가 없는 좀 의미 없는 순위 매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부망천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인천이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관점에서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막에 인천과 합쳐가지고 시너지를 내서 지금까지도 두 표현이 같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막의 인천과 이부망천이라는 이 도시 이미지가 저는 인천항, 산업단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발전소 같은 인천을 기반으로 삼아서 성장한 서울이란 도시 중심의 일극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일극주의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얼마 전에 박남춘 인천시장이 조찬 강연에서 한 표현을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 인천 영흥도에 석탄 화력발전소인 그 영흥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인천에 발전소가 영흥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구, 연수구, 중구 등에 8곳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 전력 자립도가 247%나 됩니다. 이게 전국 1위인데 이게 결코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죠. 이 서울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가로 석탄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인천으로 다 떠안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1992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폐기물을 묻고 있는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지입니다. 여전히 이제 서울 쓰레기가 대부분 묻히고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그 2019년 기준으로 폐기물 반입량이 337만 톤인데요. 여기 42%가 서울 쓰레기입니다. 또 인천 쓰레기는
1%입니다. 근데 애초 이 쓰레기 매립지가 2016년에 매립을 종료했어야 되는데 이제 서울시가 이제 쓰레기를 묻을 곳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매립지 종료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그 인천시가 이제 2025년에 수도권 매립지를 끝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서울시는 여전히 이제 자체적인 매립지를 준비하지 않고 인천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계속 쓰겠다는 심산입니다. 이따 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수도권 매립지 부지 면적이 약 1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서울 여의도 면적이 5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5개짜리 허허벌판에 이 쓰레기를 묻는 모습이야말로 이렇게 정말 마개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풍경이죠. 근데 이게 과연 인천이 만든 풍경인 건지 아니면 뭐 서울 일극주의가 부른 희생인 건지는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한강 하구에서 강화도가 이제 한강 하구인데 여기로 밀려온 해양 쓰레기 문제도 어떤 그 서울 일극주의 하는 사례로 언급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도심을 거쳐서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건데요. 이제 뭐 바다로 이어지는 이 강화도 한강 하구에 매년 3만 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 발생량의 60% 정도가 육상에서 발생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상 쓰레기 처리 비용도 인천시가 50.2%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22.8%, 경기도가 2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을 인천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알까? 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은 다루고 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굳이 인천의 언론을 챙겨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이 아닌 전국을 지향한다는 그 중앙 언론사들도 인천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죠. 오히려 또 외면하는 것을 넘어서 편파적인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왼쪽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KBS 보도들을 제가 좀 묶어봤는데요. 이 제목을 보시면 독자 매립지, 인천시의 2025년 매립지 종료 계획 엉터리.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인천시는 이 땅을 돌려받고자 종료하겠다는 것이고 서울시는 도시화한 서울시는 폐기물 매립지를 만들 땅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 중앙 언론에서 이 두 가지 시각을 고르게 다룬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서울의 시각에서 이 매립지 문제도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이제 결론을 대신해서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이게 경일보 사진기자가 찍은 송도 국제도시 야경입니다. 얼핏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참 멋있게 잘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인천이 외부에 자랑하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도시 홍보 차원에서 드라마나 영화에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자체가 이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협찬 명목으로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 최근에 JTBC에서 방영한 SF 장르의 드라마인데 시지프스라는 드라마를 챙겨봤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제 조승우, 박신혜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주인공들이 송도를 거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드라마상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송도를 거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장소가 송도가 아닙니다. 뭐 드라마 뭐 서울이라고 특정 짓지도 않지만 드라마 내용상 분명히 그곳은 인천이 아니라 서울이고요. 뭐 다른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송도 국제도시가 서울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그 1000만 관객을 넘긴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다들 뭐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동구 배다리 쪽이 촬영 장소인데 영화상에서도 서울의 어딘가로 나오고 우범지대로 나옵니다. 물론 인천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실제 뭐 배다리 아시겠지만 아기자기한 풍경들이 있는데 영화에서는 뭐 전혀 다른 좀 어두컴컴하고 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로 나오죠. 그래서 그 인천은 이런 제 생각은 이 온라인이라든가 뉴스, 뭐 영화, 드라마에서 어디까지나 악의 도시로 묘사가 되지 인천이 정확히 어떤 도시인지 뭐 인천의 도시 이미지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막의 인천 이 이미지를 어떻게 풀고 개선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어떤 태도를 저희가 가져야 될지 저도 뭐 계속 앞으로 고민할 숙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게 이제 인천의 도시 이미지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좀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뭐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 처음 접하시고 굉장히 불편한 감을 느끼는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갖고 도시를 바라봐야 될지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이어질 뭐 강의들이 굉장히 좋은 강의가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함께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접 방문하셔서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고용이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네. 지금 발표해 주신 말씀해 주신 강의 내용 중에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이제 훨씬 더 아주 최근에 어떤 유튜브라든지 뭐 각종 기사 검색에서 더 리얼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저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막인치를 놓고 뭐 얘기할 게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생각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도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부망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부망천의 또 하나의 또 다른 버전이 많이 펴지진 않았지만 전임 시장님 이제 인천을 놓고 서인부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서인부대는 뭐의 약자냐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이걸 사자성어처럼 해서 인천이 서인부대다니까 서울 다음에 오는 인류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부망천이 됐든 서인부대가 됐든 이부망천을 탈피하기 위한 막인천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 다 그 안에는 어떤 패러다임이 있냐면 도시를 자꾸 서열화시키려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죠. 1등 도시, 2등 도시, 3등 도시. 저는 이게 우리가 1등의 삶, 2등의 삶, 3등의 삶 자꾸 서열을 만들려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이번에 윤여정 선생님이 아카데미상 받았을 때 왜 자꾸 최고화되려고 하느냐, 최중이 되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서열화시키려고 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인천 시민들도 이게 우리가 무슨 3등 도시에 사는 거야 사는 저는 이런 패러다임을 좀 그렇죠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인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시대는 이제 그런 식의 관점이나 가치관으로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좀 패러다임을 벗어나자. 마개인천이나 뭐 이부망천을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저는 송도도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물론 이제 왜 어떻게 벗어나고 그 하냐면 길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말씀 의견이나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자유롭게. 온라인에서도 뭐 아까 강의 중에 말씀인데요. 뭐 너무 미디어나 그런 언론에서 부정적인 이슈만 이렇게 부각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거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내용 중에 저도 이제 기자로서 저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측면인데 저도 이제 이런 사건 사고를 다룰 때 사실 뭐 그 네이밍 같은 것을 할 때 요즘은 인천 단어를 집어넣지 않을 의식적으로 아예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언론에서 사건의 명칭을 규정 지어버리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 언론사도 이제 조회수가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명칭을 그대로 집어넣어야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인천에 있는 언론사고 인천의 기자인데 독자들도 인천 독자들이고 굳이 제가 사건에 인천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저희 독자는 인천 사람들이니까 이 사건만 얘기하면 아니까. 근데도 인천이라는 단어를 사건명에 넣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어가 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지역 언론 기자로서도 많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제 오늘 참 이거 마개인천이라는 주제 때문에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좀 오늘 강의로 조금 마개인천에 대한 인식이 왜 생겼고 왜 이런 이미지가 형성됐는지를 알 수 있는 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하시는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이제 앞으로 이어질 저는 이제 어떤 오프닝이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어질 강의들에 선생님 강사님들을 보니까 저도 인천문화재단에서 낸 책들을 이제 저자시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았었는데 다음 내용들 뭐 도시 형성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마개인천이라는 표현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말고 더 깊은 논의가 또 이어질 것 같아서 저도 챙겨보겠고요. 오늘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6월 3일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인천의 정체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경인선 얘기가 잠깐 나왔었지만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경인선 내용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혹시 네이밍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인데 혹시 마개 말고 인천을 표상하는 긍정적인 단어가 있을지 기자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인 단어요? 네. 글쎄요, 그런 단어가 널리 알려진 표현이 뭐가 있을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있을까요? 저는 딱히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 게 좀 슬프네요.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논문을 쓰셨냐면 한대와 관용의 도시라고 이렇게 인천의 문화적 특성을 쭉 하면서
인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 뭐 얘기할 것도 많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 환대하고 관용하는 곳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석까지 있는데 환대와 관용하는 곳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뭐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퍼지진 않았지만 뭐 그냥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 네. 인천에서 인천과 내한 문제 이런 거 할 때 너무 인천시정부에서 정말 너무 무력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재들 부셔질 때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때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때 또한 왜 분개하지 않을까? 인천시민 왜 내항이 이렇게 내항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한강공사하고 수박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도 인천 시민들 목소리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왜 그 인천의 지역 언론들은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보여주지 않을까? 이러니까 전혀 인천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도 컸었어요. 언론이 너무 지역의 목소리를 안 들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죠. 인천이 이렇게 되는 거는 지역 언론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OBS하고 OBS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 싸우면서 OBS를 놓지 말고 지금 KBS 인천 지국을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시민들도 한참 있었습니다. 네. 요새는 그래도 인천일보나 좀 목소리를 내주고 있지만 그동안 다른 중앙에서도 다뤄졌던 게 외국 철거할 때는 이런데 인천 지역 언론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29층 올라가는 저 아파트 올라갈 때도 이게 얼마큼 부정이 많은 건데도 거기에 좀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는 마계 인천이 이런 소리가 드는 데는 언론 책임이 크다는 거죠. 저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강좌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경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고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